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 촬영하는 거, 영상 촬영하는 걸 배우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가냐. 우리가 이제 저 플랫폼에 이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플랫폼에 가서도 어떤 방향으로 이 플랫폼에 이제 소개를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그 콘텐츠로 잡아서 쇼츠로 갈 건지 아니면 롱폼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을 잡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로 이제 조금씩 배우셨기 때문에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상 어떻게 찍을까? 근데 그 스토리하고 대사를 내 머릿속에서 막 짜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은. 근데 제미나이에다가 60초짜리 쇼폼 영상 만들려고 해. 주제는 어떤 주제야? 그 스크립트, 신별, 대화와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신별 이미지 프롬프트도 만들어줘. 하면, 이미지 프롬프트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AI로 내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아니면 이미지 프롬프트 아니고 내가 그 프롬프트대로 그 온누리 플랫폼에 대한 어떤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인터뷰를 가는데 그 인터뷰의 주제로 쇼폼을 만들어줘. 쇼폼,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그래서 대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서 해주셔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2인 1조로 가게 되면 만약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찍는 거죠.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과정을.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주제로 해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인터뷰를 질의응답, 문답을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이분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인터뷰, 문답을 질문들 10가지를 추천해줘.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시 답변까지 받아놓고 예시 답변에 대해 나오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한 추천까지 해달라고. 네. 이렇게까지 해도 기본적인 걸 내가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신문 기자나 기자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기자 인터뷰 뜨는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도 어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적어놓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럼 그 질문이 내 질문에서 답이 나왔을 때 그 답에 대한 또 다른 추가 질문을 내가 던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간단 말이지. 영화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이제 서포터즈로 활동할 때 어떤 주제로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시다가 그 상상력을 AI로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질문해서 스크립트 만들고 질문지 만들고 설문지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저기 지금 나와 있는 20가지의 우리 이제 플랫폼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도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의 저 건물에 대한 그 특징,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뭘 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지역명을 넣어주고 한번 제목을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한 20가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20가지 나온 것 중에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투표를 했긴 했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저런 것도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영상을 찍고 사진 찍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항상 뭔가를 서포터즈 활동을 하실 때 필요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것 중에 셀카봉 정도는 꼭 필요하다. 삼각대가 되는 셀카봉, 삼각대가 될 수 있는 셀카봉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이제 시작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이 AI도 잘 활용하시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AI한테 질문을 던져서 AI한테 내가 그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한번 또 질문 던져서 진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고, 자, 배우신 것들을 우리 선생님처럼 동화책을 만들어서 계속 아이한테 어떤 그 깨우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서 보내준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배우신 거를 써보셔야 돼요. 안 만들어보고 촬영도 해보시고 말해봐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행하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기본적인 카메라 세팅을 해봤죠. 카메라 이제 설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연습을 해봤는데,
그 카메라 설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있었죠. 카메라 설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카메라 설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카메라 설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요거 말고 자, 이거 있었죠. 이거 황금 분할, 그죠? 예, 이거 십자, 이 격자선 있는 거에 요 세팅은 다 하셨잖아요. 근데 요 격자선 세팅에서 피사체를 위치하는 이 격자선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배치해서 시선을 사로잡게 촬영을 해라. 구도 잡는데 최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황금 분할의 마법선인 격자선, 수직 수평 안내선 요거를 이제 잘 잡아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해 뜨는 모습, 일출 모습의 이제 이미지인데 여기서 풍경을 찍어도 해가 멋있으면 여기 6칸, 해가 멋있으면 6칸을 강조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바다나 산이 되게끔, 땅이 되게끔 이제 찍어주시는 이런 방법. 2대1 아니면 1대2의 비율로 사진 촬영하는, 풍경 사진 찍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교차점에다가 피사체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피사체가 바라보는 시선 쪽을 비워줘라. 피사체가 바라보는 쪽의 시선을 비워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분할의 가장 중요한 이 격자선을 잘 활용하시면 일단은 사진을 조금은 예전보다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를 이제 초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초점을. 그러면 화면을 그 피사체를 딱 터치해 주시면 그 피사체가 초점이 딱 잡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초점 잡히면서 주변이 약간 흐려지는 이렇게 피사체를 터치하면서 초점을 잡아주는. 물론 스마트폰의 사진 모드에서는 AI 기능이 있어서 알아서 이제 피사체를 찾아서 초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초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가장 또 큰 거는 우리가 사진은 이제 스마트폰 항상 밖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을 찍을 때는 이 렌즈를 한번 항상 청소를 해주셔야 된다. 왜? 그래야지 이제 뿌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카메라에서 이제 알려드렸던 것 중에 카메라에서 자, 이 화면에서 보여주면 이게 터치 했을 때 초점이 잡히죠.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초점이 안 잡혔다가 초점이 터치하면 동시에 바로 초점이 잡히는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점을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다가 초점을 잡아주는 이런 기능을 선생님이 써주시면 좋다. 그래서 사진 모드 초점을 안 잡힐 때하고 초점이 잡혔을 때하고 이런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진 모드고, 그 다음에 사진 모드에서만 AI 인텔리전스 기능, 그 QR코드 스캔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자를 스캔한다든지, 그 다음에 글자를 스캔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모드에서만 만약에 글자를 갖다 대면 뭐가 나타난다? 화면에 T하고 스캔이라는 게 나타나요. 예, 요게 사진 모드에서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T하고 여기 노란색 T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캔 보이죠? 그럼 T를 한다라는 거는 이 이미지에서 글씨만 내가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글씨만. 예, 이미지에서 글씨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금 또 이제 섰네요. 잠깐만.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서 T를 놓게 되면 사진에서 글씨를 얘가 인식을 하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T를 찍는 거죠. T를 딱 찍으면 이 중에서 글씨를 얘가 이제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불러오면 얘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만 요 글씨만 내가 가져오겠다. 요렇게 해서 요것만 복사, 번역, 공유 요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T가 사진 모드에서만 이 기능이 뜬다. 그래서 T 스캔 이런 기능이 이제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QR 코드도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지 인물 사진 다른 모드에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이제 AI 기능인 인텔리전스 기능이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사진 모드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모드에서만 카메라를 가까이 피사체에 가까이 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T하고 스캔 말고 왼쪽에 이제 혹시 이게 꽃 모양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있나요? 꽃 모양? 피사체에다 한번 가깝게 한번 넣어보세요. 피사체를 가깝게 놓게 되면 꽃 모양 같은 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꽃 모양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있어요. 예. 요 기능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근접 촬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접 촬영. 근접 촬영. 그래서 이 근접 촬영인데 이 카메라하고 피사체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왔는데도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초점을 얘가 이제 초점을 이제 잡아준다는 거죠. 지금 요렇게 지금 초점 얘도 해서 좀 보시게 되면 껐는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도 초점을 얘가 잡아줍니다.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도 엄청 가깝죠.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지금 얘가 자, 이쪽이구나. 자, 이렇게 왔는데도 지금 가까이 갔는데도 어때요? 초점 잡히죠? 네. 이게 근접 촬영이 가능한 거, 근접 촬영.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꽃 같은 거 찍으실 때 아니면 뭔가 근접 촬영을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까지 가도 초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 사진 같은 경우 만약에 꽃 안에 수술 같은 거 찍고 싶을 때 건 2cm 이내로까지도 요즘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초점 잡아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진을 이제 근접 촬영을 하시면서 이런 모양으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근접 촬영 기능이 우리 스마트폰에 이제 사진 모드에서 가능하게 됐다. 사진 모드에서. 사진 모드에서 이제 그게 가능한 요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근접 촬영 기능이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진 작가들이 쓰는 DSLR 카메라 이런 카메라에서 근접 촬영하는 렌즈가 따로 있어요. 렌즈 자체가 접사 렌즈라고 따로 있는데 그런 렌즈를 이렇게 가깝게 진짜 가까이 가면서 화질을 높게 찍으려면 렌즈 자체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이게 접사 기능이 가능한 거예요. 근접 촬영 기능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가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중에 꽃밭에 바로 앉아가지고 찍고 있으면 이렇게 근접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을 가까이 찍고 싶은 사람들이 이 근접 촬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 때 이제 근접 촬영되는 렌즈를 별도로 사가지고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꽃 쭈구리가 앉아서 이제 꽃밭에 앉아가지고 이 꽃 모양의 안에 수술까지 이제 찍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접 촬영을 하시는 사진 중에 막 이제 세계 이제 사진 작가들 보면 렌즈도 아주 엄청 이렇게 긴 이렇게 되어 있고 망원 렌즈 말고도 근접 촬영이 되는 이런 렌즈 가지고 찍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접사 촬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접사 촬영인데 요렇게 가까이 가서도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사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서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네,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축소해서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까지도 가까이 가서 찍을 수 더 가까이 가도 돼요. 사실은 더 가까이 가도 더 가까이 가도 되고 뭐 이렇게까지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가서 찍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물 사진 모드로 찍거나 접사 모드로 찍게 되면 초접사 영상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런 거 접사 렌즈를 별도로 다른 거 이거는 접사 렌즈 별도로 다른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은 거죠. 예, 이제 접사가 안 되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면 접사 렌즈를 앞에 붙여가지고 끼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찍게 되면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까지 나오게끔 찍어주는 거니까 접사 렌즈라는 게 따로 있고
이런 스마트폰 접사 렌즈는 안 비싸요. 스마트폰용은. 만약 내 스마트폰에 접사 렌즈가 없다. 그러면 이런 렌즈를 사서 요런 렌즈를 사가지고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요런 거를. 네. 근접 촬영을 하는 건데 스마트폰에서 근접 촬영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이런 거 이렇게 찍는 거죠. 개미잖아요, 개미. 예, 보세요. 개미인데 지금 이렇게 찍은 게 지금 요런 이렇게 이게 근접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근접으로 가서 땡기면 땡길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옛날에 이제 LG 카메라인데 예전에 LG 카메라가 되게 기능이 좋았어요. LG 스마트폰이 상당히 이게 기능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으로 접사를 찍게 되면 이런 모습까지도 내가 담을 수 있어서 되게 멋있는 영상도 사진도 나옵니다. 뜻밖의 사진도 이런 게 나오고 지금 이렇게 모기까지 이런 사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진이 왜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는 게 있던데? 둥그렇게 나오는 거 이런 사진 네. 이거를 파노라마에서 하시면 돼요. 파노라마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아파트 제가 단지 내 가운데 서 있어. 그러면 이쪽 바닥서부터 이렇게 둘러서 이쪽 바닥까지 찍으시면 한 바퀴 돌리시면 그러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런 사진. 제가 이제 우리 다른 과정에서 찍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게 삭제도 안 되고 유선으로 해도 연결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또 끊어졌어. 지금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 파노라마로 찍어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완전히 동그랗게 나오는 거는 이 앱이 따로 있습니다. 요런 앱이 이렇게 찍어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난 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앱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앱은 제가 나중에 한번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런 앱은.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피사체를 화면에 피사체 손가락으로 터치하게 되면 초점이 잡혀진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카메라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자, 이 보시게 되면 요 메인 화면에서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뭐가 나타나죠? 예, 메인 화면에서 요 화면에서 꾹 누르게 되면 동그라미 자물쇠와 해 모양이 나와요. 그죠?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이라면 찍는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고 찍히는 사람이 등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졌을 때 그냥 어두운 상태로 대체로 찍는단 말이지. 사람들이 사진 모드에서 그냥 찍어버려요. 그러면 어두운 상태로 찍어버리니까. 근데 아니면 이제 해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사람이 해를 등지고 있고 찍히는 사람이 해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얼굴이 너무 또 밝죠. 이런 거를 이제 방지라기보다도 이런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화면을 꾹 누르면 여기 나오는 이 해가 바로 그 느낌입니다. 요 해가 요게 이제 꾹 누르게 되면 자, 해가 나왔죠. 해를 왼쪽으로 누르면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밝아지죠. 이 슬라이드 바가. 예. 그래서 이 화면을 터치 꾹 누르게 되면 터치하면은 초점을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온다? 이 밝기 조절하는 슬라이드 바가 나와요. 예, 나오죠? 예, 밝기 조절하는 슬라이드 바. 이걸로 선생님들이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물쇠는 뭐냐면 이 밝기의 노출을 난 고정시키겠다. 예,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나는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다 찍어도 똑같은 밝기로 찍히는 거예요. 예, 그런 노출 고정하는 이 자물쇠입니다. 그래서 이 밝기를 나는 여기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로 꾹 눌러놓고
여기로 눌러놓고 나는 찍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다 밝기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이 상태로.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 여기 밝기로 나는 가고 싶다. 그럼 이 상태로 놓고 또 가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 이 노출로 그래서 이 노출 고정하는 것도 사진 촬영하실 때 아니 영상 촬영할 때도 필요해요. 노출 고정이. 그래서 이 노출 고정하는 방법도 왜냐면 여기서 찍는데 사진을 찍는데 여기서 밝아졌다가 여기는 어두워졌다가 여기서 밝아졌다가 이렇게 이제 창가에 따라서 조명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거를 나는 고정시켜서 찍고 싶어. 여기서 찍었더니 제일 이쁘게 사진이 나왔어. 숲에 만약에 이제 숲길을 갔을 때 태양빛이 쫙 비추면서 이제 나무 사이로 비치면서 내려오는 그 빛이 너무 이뻐. 그 밝기가 사진을 딱 찍었더니 근데 그 상태로 나는 다른 데 요 옆에서도 다 찍고 싶은 거야. 그럼 거기를 딱 노출을 고정시켜 놓고 계속 옆에서 찍으면 그 밝기로 그대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 밝기로. 그래서 요 메인 화면에 바탕화면, 이 메인 바탕화면을 꾹 눌렀을 때 나타나는 요 기능. 살짝 터치만 하면 초점 잡아주는 요 기능이 있고, 살짝 꾹 눌러주면 자물쇠와 밝기 조절하는 슬라이드 바가 나타난다. 예. 요것만 알고 계셔도 선생님이 사진 찍는데,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모드에서 요런 방법으로 찍어주시면 된다. 자, 요거 이제 알고 계셨던 분, 한번. 선생님, 저기 선생님 두 분. 나머지 선생님은 모르셨다는 거네요. 그죠? 예. 요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게 되면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이제 많이 위에 있는데, 여기 이제 번개 표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후레쉬죠? 후레쉬. 근데 후레쉬는, 스마트폰에서 후레쉬는 많이 쓰지 않는 편이에요.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야간에 내가 꼭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분들의 사진이 좀 얼굴이 좀 나와야 된다 싶을 때는 후레쉬를 켜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2M, 1200만원 화소. 이 사진 화소거든요. 화소에 대해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1200만 화소, 5000만 화소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울트라 같은 경우는 2억 화소까지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에 이제 그 유튜브 버튼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모션 포토 기능이에요. 모션 포토 기능. 그래서 모션 포토는 요걸 켜놓고 찍게 되면 사진을 찍으러 가는 직전 모습까지 찍히는 거예요. 영상으로. 총 3초의 영상으로 사진으로도 찍히긴 하지만 이거를 플레이를 하게 되면 영상으로 3초 영상이 나옵니다. 3초 영상이. 그래서 이 모션 포토도 만약에 모션 포토를 사진을 찍게 되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눈 감은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3초 동영상이니까 3초 안에 동영상 안에 눈 감은 사람이 다 떴어. 그 사이를 포즈 버튼 눌러서 그 상태로 캡처 받으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션 포토 기능이 여러 기능으로 좀 설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있는 거는 어느 앱이든 사진 앱이든 편집 앱이든 요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다 통일돼 있어요. 필터입니다. 필터. 요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여기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그라미 3개 있는데 요거는 누르면 필터인데, 필터는 이제 뭐 세피아톤, 흑백, 밝기, 그 다음에 뭐 붉은색이 더 밝게 한다든지 분홍색을 더 밝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갤러리에서 내가 사진 편집을 할 때 그때 요 기능도 또 그때도 나와요. 그때도 요 동그라미 3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있는 분이 계시죠? 얼굴 있는 거 나오세요? 혹시 얼굴 있어요? 자, 얼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 얼굴 켜놓으면 이건 이제 성형. 얼굴을 성형해서 찍는 거. 턱도 좀 깎고, 눈도 키우고, 예, 얼굴 뽀사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 피부톤도 부드럽게 해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예, 그래서 이 성형하는 기능이 들어있으니 선생님들이 이제 성형하는 거를 이제 해보셔도 된다. 인물 사진은 안 되는 거고요. 인물 사진은 성형하는 게 아니고,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피부톤을 부드럽게 눈도 키우고요. 눈 키우고, 그 다음에 피부톤 되게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 톤도 밝게 해주고, 턱도 깎아주고, 눈도 키우고,
요런 기능이 이제 사진 찍을 때 그 사진이 찍히는 인물이 그렇게 바뀌어요. 살짝. 셀카로 한번 본인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바뀝니다. 미세하게 바뀌는 게 보이는데 그래도 인물을 찍을 때 얼굴을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기능 중에 어느 걸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능을 쓰고 있다. 필터를 누르게 되면 필터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터에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빛을 통제하는 자물쇠라고 해서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노출 고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밝기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 메인 화면 바탕 화면에 이제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으실 때는 이제 이런 라인이 좀 있어요. 라인. 우리가 거리를 보게 되면 거리가 우리가 이제 쫙 건물이 있긴 하지만 딱 그 건물이 쫙 도로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돼?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모여 있죠. 건물들이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똑같은 길인데 나중에 내가 서 있는 길에서 저 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건물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법의 시선을 이끄는 마법의 선들이 있는데 이런 리딩 라인, 도로나 울타리나 기찻길 같은 이런 선을 이용해서 관련된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남이섬에 이제 그 메타스카이어 길 가면 나무가 쫙 세워져 있잖아요. 그 나무는 일렬로 세워져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서서 딱 보게 되면 이게 점점 길이 좁아지잖아요. 맨 끝에는 점점 끝에 꼭점만 남아있듯이 그런 거를 기점으로 사람을 어디다 세워서 찍느냐 이제 그걸 가운데 놓고 딱 그 모습을 그대로 담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선에 대한 것들을 잘 이용해서 찍어주시는 거. 그래서 대각선 사선의 구도의 힘도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기찻길 여기에 나무가 세워져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도로의 S라인 이런 것들 S라인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선을 이용해서 찍어 보시는 거. 그래서 이런 시선을 이끄는 마법의 선이 있다라는 거. 그냥 무심코 사진을 찍었지만 찍었더니 되게 멋있게 나와. 이 사선 때문에 멋있게 나오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기찻길 위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찻길 같은 관광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도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면 되게 멋있게.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주인공이 여기 앉아 있다. 앉아 있으면서 이런 깊이감이 보이게끔 사진을 찍어주는 이런 사진도 필요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프레임 속 프레임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 터널, 나무가지 등을 액자처럼 활용해서 그 안에 피사체를 담아보는 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놓고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로 요 뒤에서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요 안에 보이는 피사체를 찍게 한다든지 어떤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지 사이에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가 생겨져 있는데 그 동그라미 기점으로 저 멀리 보이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담아서 여기서 찍게 되면 요 동그라미는 블러 효과가 나오고 그 피사체는 뚜렷하게 나오죠.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는 거.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속 프레임 같은 경우는 사진이 더 피사체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돌담길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담인데 구멍이 뚫려 있는 담들이 있잖아요. 블럭이 이제 그런 있는데 그 블럭 사이로 멀리 보이는 나무들 이렇게 서해져 있는 거 이런 걸 찍으실 때 이 프레임 속 프레임 기능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게 지금 예시가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프레임 구도 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런 거만 나오네요. 프레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창문 구도 사진 한번 쳐볼게요. 이런 거 볼 수 있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창문을 기점으로 바깥에
피사체를 보이게 한다든지 요런 느낌의 사진. 예. 그래서 요 피사체를 풍경을 찍는데 여기를 찍을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만 가까이 가서 여기만 찍을 수 있지만 이 창문을 기점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 인 프레임 요런 기능. 그 다음에 돌담한 게 돌담 한번 볼까요? 이런 게 나올까요? 여기서는 이제 구멍이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사선 구도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구멍에 이제 비춰져 있는 이런 어떤 비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석등 같은 게 세워진 석등에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구멍 사이로 보이는 불상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찍어주면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어 보실 때 이런 만약에 다보탑이 있는데 이 틈에서 보이는 어떤 다른 느낌의 사진을 담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사진들이 가끔 사진 작가들이 이제 많이 찍어보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 또 모아놓고 보면 되게 멋있죠. 이런 사진. 그래서 만약에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실 때는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 오시면 사진을 좀 이렇게 많이 촬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많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S라인 같은 거 요런 모양 있잖아요. 요런 돌담길 요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슬을 만들어서 물방울 좀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물방울 속에 비친 접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 물방울 속에 비치는 모습들 이런 거 일부러 이런 데다가 물을 뿌려서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사진들이 요런 사진들 찍어보시는 것 근접 촬영 이게 바로 이제 근접 촬영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근접 촬영 요거는 이제 슬로우죠. 슬로우 이렇게 찍어보는 거 예. 되게 이쁘게 나오는 사진들을 근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는 요 정도 거리는 인물 사진 모드로도 가능합니다. 인물 사진 모드에서. 그럼 아주 이쁘게 나오잖아요. 요런 사진 찍을 때는 대체로 새벽이에요, 새벽. 해 뜨기 바로 직전이나 그때 가서 해 뜨고 나면 이슬이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가서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찍게 되면 이런 이슬이 진짜 자연적인 이슬을 같이 담아볼 수 있는 이런 사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밑에서 찍는 사진, 이런 사진들, 이게 안개가 가득하고 이럴 때 밑에서 찍어보는 이런 사진들. 이거는 뭐 굳이 파노라마가 아니어도 그냥 밑에 가서 찍어보 높은 나무니까. 그냥 찍어도 되는 사진들이겠죠. 지금 이 이미지는 어디서 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핀터레스트라고. 핀터레스트. 요 사이트를 제가 핀터레스트 우리 톡방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픽셀이나 픽사비보다 월등한 것 같은데. 네? 픽셀이나 거기서도 보셔도 돼요. 거기서도 보셔도 되는데, 월등한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실 때, 픽사베이라는 데가 있어요. 픽사베이는 사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진들은 이제 핀터레스트에 있는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 많아요. 핀터레스트는 거긴 쓸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내가 저작권이 풀린 이미지나 사진이나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음악 효과 이런 것들을 다운받고 싶으시면 그러면 이제 픽사베이로 오셔야 돼요. 픽사베이로 오시면 월등히 나요, 그게. 뭐가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픽사베이는 내가 무료로 갖다가 상업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핀터레스트에 있는 사진은 내가 다운받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개인 소장되는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이라 실질적으로 그런 사진들이 더 많아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쓰셔도 되는데 개인 소장으로 얘네들이 무조건 다 풀어놓은 건 아닙니다. 이 사진들 핀터레스트는 그래서 참고해서 쓸 수 있는 거지만 거기 표시가 있겠죠. 네
뭐 그거는 메타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픽사베이에서 만약에 음악, 비디오 이런 비디오 같은 내가 영상에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이런 걸 배경 영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데 가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고르시면 검색을 해서 어떤 느낌, 자연, 바다, 여름, 강아지, 꽃, 여행, 비 이런 거 있잖아요. 비를 누르면 비에 관련된 이 영상들이 나오죠. 이렇게 비 떨어지는 거. 내가 찍어도 되지만 이렇게 남들이 찍어놓은 걸 내가 갖다가 다운받아서 써도 된다. 예,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된다. 이게 이제 풀려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로그인해서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 사람들 기부하라고 뜨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사용자가 이제 뭐 얼마를 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어쨌든 픽사베이라는 곳이 있고 많아요. 이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진을 찍으실 때 이제 프레임이라는 기능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백에 관련된 여백. 사진을 찍었는데 나무가 잔뜩 있는데 그 뭐 어떤 그 여백 좀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 하늘에 구름이 하나 딱 한 점 있는데 그것만 딱 표현하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하늘을 찍는다든지, 뭐 아니면 큰 건물의 벽을 찍는데 옆에 강아지가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조그맣게 지나가 어떤 그런 모습을 찍을 때 어떤 이렇게 스페이스 여백의 미도 필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간을 비워주는 이런 느낌의 사진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가 대체로 뭘 해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 모드에서 많이 찍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찍는 게 일반 뭐 사람을 찍어도 그렇고 대체로 풍경을 찍어도 하지만, 그때 우리 사진 모드에서 찍죠. 대체로. 근데 인물을 찍을 때는 인물 사진 모드로 가셔야 돼요. 인물 사진 모드로. 그래야지 인물 사진 모드로 가셔야지 평상시 사진을 찍어줬는데 엄마 사진 찍지 마, 아빠 사진 찍지 마 라는 소리를 안 들어요. 진짜. 왜냐하면 인물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뒷배경이 뽀사시하게 날아가면서 피사체가 돋보이게 지금 찍히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뒷배경 만약에 이제 피사체를 딱 놓고 있을 때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상태에서 피사체 보게 되면 뒷배경이 어떻게 돼요? 뽀얗게 나왔죠. 근데 사진 모드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 느낌이 뽀얗게 나온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피사체나 뒷배경이나 이게 누가 돋보이는지를 안 보여. 근데 인물 사진 모드로 갔을 때는 어때요? 우리 저기 매니저님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피사체에 돋보이게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게 블러 효과라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아웃포커싱 효과라고 했어요. 아웃포커싱. 이게 이제 왜냐면 뒷배경이 확 날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 찍을 때 아웃포커싱 효과 주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효과를 이제 블러 효과라고 이제 말을 또 이제 많이 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어때요? 이게 피사체가 좀 뭉그러지죠. 여기도.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인물 사진 모드에는 동그라미. 이걸 눌러보면 이 효과 강도가 있습니다. 효과 강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세면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내리면 이게 강도가 약해져요. 강도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숫자를 최대 7까지 올리면 더 많이 뭉그러지겠죠. 그래서 인물사진 모드가 이런 기능에 블러 효과가 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실 때 어때요?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고자 할 때, 자, 여기 블러 효과를 누르게 되면 효과 강도가 어떻게 돼요? 0으로 내리면 사진 모드가 똑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쭉 올리면 7까지 올리면 많이 뭉그러지죠. 근데 평상시 한 5 정도 놓고 찍으시면 되는데, 5 정도. 근데 인물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그냥 거리가 너무 멀든지 너무 가까우면 얘가 뭐라 나와요? 초점을 맞출 대상을 인식시키세요 라고 뜹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돼야지
그러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준비되었어요 라는 메시지가 떠요, 화면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인물 사진 모드로 내가 사진을 찍었다. 결과물이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결과물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사진을 만약에 찍고, 자,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지금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 1분, 사진 모드가 아닌 인물 사진 모드로 뒷배기 어떻게 해요? 이게 훨씬 더 선명하고 이쁘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누구 가족이나 지인이나 손주나 뭐 이렇게 찍어주면 인물 사진 모드로 사진을 딱 바깥에서 풍경 사진 있는 데서 딱 찍어주면 꽃밭에서 찍어주면 어떻게 해요? 꽃밭이 살짝 파스텔 톤으로 완전 벗기면서 피사체가 이쁘게 나오겠죠? 그렇게 찍어주면 사진 진짜 이쁘게 찍었네 라는 얘기가 듣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찍어줄 때는 가능하면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인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거 이제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거에서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해드렸는데, 인물 사진 모드가 우리가 찍었을 때 인물 사진 모드 준비되어서 여기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모드에서 카메라에서 인물 사진 모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누르게 되면 블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스튜디오 한번 찍어 보시면, 스튜디오를 찍게 되면 스튜디오가 뭐예요? 사진관에서 조명을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명이 밝은 거 얼굴이 환해지겠죠. 네. 그 옆에 사람을 한번 스튜디오로 놓고 한번 비춰보세요. 이게 블러로 놓을 때하고 스튜디오로 놓을 때하고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밝기가 달라집니다. 밝기가. 여기 이제 블러로 놓을 때하고, 블러로 놓았을 때하고, 자, 스튜디오로 딱 바뀌잖아요. 살짝 밝아져요. 이게, 노출이. 요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 이게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을 아마 찍게 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노출, 이 스튜디오 효과. 그 다음에, 이 하이키 효과가 있어요. 하이키 모드. 이거는 뭐냐면, 피사체는 그대로 놔두고, 흑백이 되면서 주변이 하얗게 되는 거. 이제 저를 인물을 이제 해야지만 이게 인식을 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인물 상태에서, 자, 이제 하이키 모드로 제가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을 인식하게 되면 주변이 흑백이 된 사진에서 주변이 허옇게,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로우 키는 뭐냐? 로우 키는 흑백 사진에서 주변이, 인물 피사체 주변이 까맣게 나오는 이런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배경은 뭐냐? 예. 주변 색감을 인식해서 제일 많은 색감으로 배경색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이제 컬러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또 하나가 이제 컬러 포인트. 컬러 포인트는 뭐냐? 피사체만 컬러가 되고 나머지만 이제 그 흑백이 되는 이런 사진이 이제 컬러 효과예요. 컬러 포인트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는 피사체는 컬러인데 나머지는 어때요? 흑백이죠. 예, 이렇게 바뀌는 게 컬러 포인트. 그래서 사진을 이런 것들 이제 미션이 이제 준다면, 선생님한테 미션 준다면 이런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블러 효과로 같은 피사체를 블러로도 한번 찍어보고, 스튜디오로도 한번 찍어보고, 하이키 모드, 로우키 모드, 그 다음에 컬러 배경,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 총 6가지 모드로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진 가지고도. 그래서 이런 느낌이, 야외에 나갔을 때는 하이키 모드나 로우키 모드, 컬러 배경은 필요가 없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컬러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블러라든지 그 다음 스튜디오 효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같은 포즈가 재밌는 사진이 나와요. 네, 재밌는 사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인물 모드에서 선생님들이 블러 효과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시는 것도 재밌다. 그래서 특히 이제 컬러 포인트 같은 경우가 이제 피사체는 컬러지만 주변에 흑백이 되는 이런 사진이 되다 보니까 나름 야외 촬영했을 때 느낌이 되게 이쁩니다. 그 사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밝기가 달라지는 게 느낌이 달라지죠. 여기 보면 스튜디오로 갔을 때는 좀 더 환해지는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못 찍는다는 소리는 인물 사진 모드만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 인물 위주로 찍게 되면 이제 그 소리는 이제 많이 안 듣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또 하나는 이제 인물 사진 모드로 아까 근접 촬영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거리에 이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준비되었어요라는 거리가 딱 나왔을 때의 거리. 그때 꽃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적당한 이런 것들을 찍게 되면 그 피사체가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특히 꽃을 찍었을 때는 꽃만 딱 돋보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사진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가 있냐? 아이고 잠깐만요. 제 사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앨범에서 보게 되면 사진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사진들, 네, 이런 사진들이 이제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 주변은 흐려지고 꽃만 피사체가 되는 이런 사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 접사가 아니어도 인물 사진 모드로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이런 사진을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어볼 수 있습니다. 예, 꼭 가까이 가서 찍는 사진, 만약에 이제 가까이 가서 찍는 사진들이 뭐 이거보다 더 가까이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보다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여기만 보이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를 정도로 접사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가능하고 요런 사진도 이쁘게 나올 수 있죠.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을 때. 요거는 제가 캡처한 거예요. 동영상에서 이제 캡처한 사진이고, 어쨌든 이 호박벌을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찍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여기 찍는. 그러면 이런 막 꽃의 벌이나 나비가 앉아 있는 거를 찍고 싶을 때는 사진으로 찍기 힘들면 동영상으로 찍으세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동영상 중에 캡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캡처.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그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 걸 이제 아셨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 사진 모드에서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인물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아까 영상에서는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 동영상, 하이퍼랩스, 인물 동영상. 자, 인물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이 있으니까 동영상이 있죠. 예. 근데 일반 동영상은 어때요? 그냥 줌을 다 당길 수 있는, 모든 줌을 다 쓸 수 있는 기능이 동영상에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에 들어있는데, 그럼 줌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요즘 클릭을 하게 되면 꾹 누르면 슬라이드 바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나와서 내가 조절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동영상을 찍을 때 동영상 기능을 찍으시면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물 동영상 있으신 분 계시죠? 인물 동영상. 더보기에 인물 동영상. 그럼 인물 동영상은 뭐예요? 이걸로 찍게 되면 뒷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러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물 동영상도 찍게 되면 블러 효과가 나와서 이렇게 여기에 블러 효과 강도를 한 가지만 이제 줄 수 있습니다. 블러 효과만. 그럼 배율은 인물이니까 1배, 2배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 동영상은 어때요? 25배 줌까지 당길 수가 있죠. 줌을. 광각에서부터 25배 줌까지 당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지만, 이 인물 동영상에서는 당겨봐야 3배 줌까지. 예. 최대 3배 줌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물 동영상에서 찍을 때 인물 위주니까 인물 주변이 뿌옇게 나오니까 인물이 좀 돋보이겠죠. 예, 주인공을 찍을 때. 예, 그렇게 쓰시는 다양한 모드들 중에 이렇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역할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모드를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모드를. 아시겠죠? 예, 그렇게 찍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있죠. 슬로우 모션. 예.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슬로우 모션도 아까 같이 우리 이제 뭐예요? 슬로우 모션. 아니요. 슬로우 모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모습이라든지 아예 달리는 모습을 천천히 보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모습들, 그 슬로우 모션, 가장
그 슬로우 모션을 많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 중에 풍선에다가 물을 담아서 매달아 놓고 뚝 떨어뜨리면 밑에 빨간 여기 바닥에 압정을 딱 고정시켜 놓고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터지죠. 터지는데 우리가 동영상으로 잡게 되면 이 터지는 모습이 좀 제대로 잡히고 싶은데 이럴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찍게 되면 그 터지는 모습이 쫙 퍼지는 거죠. 지금 풍선이 찢어지면서 물이 싹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게 슬로우 모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쇼츠 영상을 나는 하고 싶어. 근데 다른 건 다 뭐 이런 내가 컨텐츠 하기 싫어. 그러면 이 풍선하고 물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풍선과 물로 가지고 야외에서 마당에서 바닥에 앞정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떨어뜨리는 거 누가 이제 옆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시면 그 카메라를 리모컨 있으니까 리모컨으로 삼각대 받쳐놓고 슬로우 모션 놓고 그래서 내가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녹화 버튼 누르고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에 풍선 떨어지는 거. 이거 쇼츠 영상만 내가 컨텐츠로 해가지고 계속 올리셔도 재밌게 만들어야 되겠죠. 재밌게. 그런 쇼츠 영상만 올라온 영상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슬로우 모션 한번 볼까요?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은 가장 많이 나오는 슬로우 모션에서는 요즘에는 이 골프 자세. 골프 치면서 이 자세 교정하는 게 슬로우 모션이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야구 선수라든지 이런 스포츠에서 자세 교정하기 위해서 슬로우로 네 자세가 이러니까 슬로우가 보여주잖아요. 그런 슬로우 모션으로 자세 교정으로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영상 우리는 골프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지는데 슬로우로 지금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네, 지금 공을 던졌는데 이 공에 붙어있던 이것도 맞아. 슬로우로 보이죠? 네. 이런 것도 슬로우 말고는 찍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동영상으로 이 풀프레 울트라 4K나 8K로 찍어서 이걸 쫙 늘리는 거지. 네. 동영상을 이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슬로우로. 그렇게 되면 나오겠죠. 네, 이런 게. 그 방법하고 슬로우 모션으로 아예 처음부터 찍는 거.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풍선 가지고 많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요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360도 회전 이 판이 있어서 판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 판을 이제 모터로 돌리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모터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뭘 떨어뜨려요. 지금 이 카메라 잡는 것도 슬로우로 잡고 있죠. 네, 이거 튀어나오는 이 모습. 이거 만약에 사진 찍어서 제미나이에다가 이 영상, 이 이미지 만드는 프롬프트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겠죠. 네, 이런 이미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거. 네,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찍어서 이것만 그냥 계속 올려도 돼요. 배경음악 깔아서. 어울리는 배경음악 신나는 거든 뭐 해도 올리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풍선 가장 재밌는 게 풍선이죠. 야외에서 아이들하고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차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카메라를 찍었지만 근데 이게 슬로우로 잡히는 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 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풍선 터지는 거 풍선 때리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영상을 이제 슬로우 모션에서 가능하다. 슬로우 모션. X26 울트라는 저 정도 나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슬로우 모션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갤럭시 S26 울트라 26 울트라 슬로우 모션 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나오나 관련된 게 있는지. 뭐 여기도 이제 설정. 근데 여기 봤을 때는 또 이제 슬로우로 이제 예전에는 슈퍼 슬로우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슈퍼 슬로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슬로우하고 슈퍼 슬로우하고 이제 여기 비교해 주세요. 슈퍼 슬로우는 짧게 17초 짧게 찍히면서 더 효과가 강도가 크거든요. 이게 슬로우지만 슈퍼 슬로우는 더 강력하게 이게 더 슬로우를 더 보여줬었어. 이렇게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보여준 거예요. 네, 이 정도로. 근데 25부터는 이게 없어졌어요. 슈퍼 슬로우가 25부터. 근데 그 전 버전은 있어요. 그 전 버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가능한 거죠. 네,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요렇게까지 했을 때는 얘가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 직캠 같은 거 한번 봤을 때는 요런 거, 요런 모습들 네,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골프더라고요. 슬로우 모션에서는 골프가 요즘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골프에서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이제 슬로우 모션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슬로우 모션. 그래서 카메라에 이제 슬로우 모션, 슈퍼 슬로우 모션 있죠. 슈퍼 슬로우 모션 있죠. 그러면 그 17초 동안 찍어요. 그러면 17초 동안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멋있는 영상을 찍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거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잖아요. 파노라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렉스라는 게 있고, 음식 모드도 있고, 음식 모드는 뭐냐? 우리가 선생님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카페 같은 데는 보면은 조명이 이렇게 하얀 조명이 없죠. 카페는 거의 노란 조명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는. 그래서 거기 카페 안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노란 조명에 그 다음에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음식 모드에서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온도를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색온도를. 음식 모드에서는 색온도를 바꿔줍니다. 색온도를. 그래서 음식 모드로 가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색온도 바꾸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음식 모드가. 요걸 누르면 자 퍼런색으로 가게 되면 이 퍼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 퍼런 기능. 그런데 요게 올리게 되면 따뜻해져요. 그러면 느낌이 뭔지 모르고 포근하고 안정감 있고 그렇게 바뀌는 심리적으로 요런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음식 사진 찍으러 왔는데 그 식당이 좀 되게 분위기가 차가워. 그러면 요거를 음식 모드로 가셔서 요거를 온도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찍으시면 이쁘게 좀 더 맛있게 사진을 음식 모드를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색온도를 좀 바꿔줘서 찍으시면 훨씬 더 낫다. 여기 온도계 클릭하시면 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 모드에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파노라마 아시죠? 파노라마 보통 어떨 때 찍어요? 그죠? 넓은 풍경 같은 거 찍을 때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이거 찍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이제 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 풍경 이렇게 찍을 때 그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몰려있는 걸 찍고 싶다. 그걸 찍을 때 파노라마는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한 바퀴 돌리면 돼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찍는다? 여기서부터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사진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진이 이렇게 사진이 지금 반대편까지 나왔잖아요.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찍을 때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내가 서 있어. 그러면 이쪽 아파트 건물서부터 쭉 돌려서 반대편 건물까지 찍어 내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사진이 나와요. 아파트에 그런 사진이. 이게 파노라마.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것들도 파노라마로 가능하다. 그때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눕혀서 위로 올려도 되고 아래 내려도 되고. 근데 파노라마로 사진을 찍을 때
높은 건물이나 높은 나무 앞에 사진을 찍을 때 나무가 같이 보이고 웅장하게 보일 때 찍을 때는 그 광각으로 찍는 게 아니라 파노라마로 찍어주면 훨씬 멋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만약에 메타스콰이어 길에 내가 섰는데 사진 모드로 찍다 보니까 높이가 다 안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발끝에서부터 위로 쫙 올려서 파노라마로 나무 끝까지 딱 하늘까지 보이게끔 딱 찍어주면 그 한 장의 사진으로 풍경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로 모드로 찍는 파노라마가 아니라 위아래로도 찍을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이 가능하고, 특히 파노라마는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요 라인, 이 얇은 라인을 요 굵은 라인이 벗어나면 사진을 내가 끊어 버려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보이는 화면 중에 여기 다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거만 찍는 거예요. 여기 안에 거만. 이동을 쭉 가잖아. 그럼 여기 안에만 계속 찍고 가는 거예요. 이어서 여기 안에만. 파노라마는. 그래서 여기 안에만 가서 찍고요. 또 하나는 서 있으면 안 찍습니다. 서 있으면 안 찍는데,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도 돼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고 나서 다시 또 찍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찍히는 해서 쌍둥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쌍둥이 사진 찍는 게 진짜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파노라마가 쌍둥이 사진을 찍는데, 만약에 찍으신다 그러면, 자, 쌍둥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찍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물건을 제가 여기다 놓고 하나 놓고 사진을 찍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하나 찍어요. 움직여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서요. 서 있는 동안에 안 찍힌다 그랬죠. 찍혔죠. 그리고 제가 또 갈게요. 자, 그럼 사진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네, 나왔죠. 세 개가 쌍둥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 사진이 찍을 때 여기 움직이는 부분으로 이제 사진을 간다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부분 여기 안에만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안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찍었던 피사체를 다음 장소로 이동을 시켜놓고, 그리고 오동 시켰으면 다시 이동을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찍었으면 내가 다시 그리고 다시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또 가요. 네, 이렇게 가면 쌍둥이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했는데 자녀가 있든지 누가 뭐 가족이 하든지 모델을 세워놓고 한번 찍어보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진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잘 몰라요. 이 파노라마로 쌍둥이 사진 찍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서 찍어보면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합니다. 일단은 쌍둥이 사진으로 사진이 나오니까, 자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집에 가서 돌아가서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사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쌍둥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파노라마다. 그러면 한번 유튜브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유튜브에서도 파노라마 기능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풍경 사진도 있지만, 파노라마로 찍는 게 뭐가 나온다? 이렇게 쌍둥이 사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풍경 사진 때 파노라마로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여기 이 파노라마 보시면, 자, 일반적인 사진이 요렇게 찍으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 사진이. 근데 파노라마로 돌려서 밑에서부터 위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바닥 딱 라인을 찍어서 위에까지. 은행나무. 이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으로 바뀐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요 사진이 요렇게 바뀐 거예요. 요 사진이 찍었을 때 한번 보면 요렇게 나온 사진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훨씬 더 멋있잖아요. 풍경 사진 나온 게. 그러니까 요런 사진을 풍경 사진 찍으실 때 파노라마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높은 빌딩. 솔직히 롯데타워가 만약에 서울에 이게 안 광각으로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대신 파노라마는 되잖아요. 파노라마는
이렇게 찍으면 멋진 사진이 나오고 도로도 찍을 때도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게 되면 이런 느낌의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광각으로 찍을 때 느낌과 파노라마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되게 깊이 있게 나오죠, 사진이. 도로에서 찍을 때. 이런 사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쌍둥이 사진, 인증샷인데, 롯데타워에서 쌍둥이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자, 이 둘이 나온 거, 쌍둥이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고, 자, 어떻게 찍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제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움직여.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사진 찍는 모습을 찍는 거야. 지금 결국은 두 사람이 한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찍는 건데, 결국은 롯데타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똑같은 사람이 둘이 서 있는 거잖아요. 해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게 끊기고 이게 뭉그러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번 집에서 이 파노라마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고 우리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 파노라마 사진을. 요런 기능이 이제 쌍둥이 사진이 있고, 또 재밌는 사진은 요런 사진.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심령 사진이라고 하는 건데, 자, 거울 앞에서 이렇게 표정했어요. 쭉 가요. 거울 앞에 따르게 사진 바깥을 들고 있어요. 요런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거울 속에 있는 모습과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이 다르게 나오는 거. 예, 요런 사진. 신기하죠? 예. 해볼 수 있겠어요? 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 개 또 해요. 이제 이건 천지창조라는데, 자, 여기 기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서 있어요. 그리고 움직여요. 그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하얀 박스만 찍는 거예요. 근데, 하얀 박스가 가다가 서 있으면 안 찍어요. 서 있으면 안 찍으니까, 그때 이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그리고 나서 움직였으면, 그때 가는 거야. 카메라가. 그러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파노라마 안에 하얀 박스, 아이폰은 이 하얀 박스가 없어요. 그냥 가요. 아이폰은 그냥 가는데, 그 대신 아이폰은 그 진하게 보이는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걸 가는. 이게 지금 아이폰인데 이게 그냥 간단 말이죠. 아이폰은 그냥 가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보여요. 이어지는 게. 그래서 서 있으면 안 찍어요. 어쨌든.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찍게 되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보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이게. 예. 맨날 찍어달라고 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이천에서 수업하는 그 분이 이제 했는데, 이걸 가서 해보니까 처음에 좀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찍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싫대, 이제. 다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찍으시면, 이제 요 바카스 사진 같은 거, 요런 거, 요것도 있고, 요런 사진. 이제 기둥을 놓고 찍은 거잖아요. 여기서 먼저 찍고 있고, 쭉 가고 서 있다가 이 사람이 돌아서 여기 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으니까 깔끔하잖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둘이 찍어야 되나요? 이건 이제 둘이 해야죠. 이 모델이 한 명 있고 한 사람이 찍어야지. 예, 모델은 한 명 있어야지.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해야지. 이거 놓고 찍고 또 이동시키고 찍고 또 이동시키고 찍고 혼자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다. 예, 재밌죠? 자, 요 사진, 요 영상이 있고 또 이제 나오는 영상 중에 여기 이게 이제 쌍둥이 사진이잖아요. 야외에서 찍었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외에서 이렇게 사진이 나온 거예요. 요 사진, 쌍둥이 사진. 네, 3명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찍기 시작해서 이제 카메라 쭉 가요.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동해. 두 번째 장소로. 그리고 쭉 카메라를. 그리고 이제 하얀 박스를 다 찍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이동해. 난 서 있고.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요. 그리고 또 카메라 가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스탑 버튼. 그러니까 녹화 버튼처럼 스탑 버튼 촬영 시작할 때 스타트 버튼 누르고 끝날 때 스탑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줘요. 그 대신 동영상은 아니라는 거, 파노라마는 사진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공룡에서 이렇게 찍어보는 거. 이게 이제 파노라마가 처음 스마트폰에 장착이 됐을 때 그 예능 프로에서 되게 많이 이 사진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 포토존 같은데 이제 관광지 포토존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저 많이 봤어요. 그거를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때는 이렇게 안 하고 찍었으면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촬영자 뒤로 돌아서 갔어요. 그때는 그렇게 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돌고 촬영자 돌고 이렇게 가는 이런 방법으로 파노라마를 찍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분신술이라고 하는 쌍둥이 사진을 찍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내려가 보면 요런 사진, 요것도 파노라마죠. 자 보세요.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 보세요. 그림자. 그림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자가 여기 이제 보이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찍었으면 섰다가 이 사람이 여기 들고 있는 거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사진이. 네, 그림자로. 그림자 사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울이 아니고. 그림자가, 이거는 이제 해가 아니면 조명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찍어보는 파노라마 사진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풍경 사진 찍는 파노라마가 아니라 이런 심령 사진이라든지 쌍둥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그다지 거울로 찍을 때라든지 이걸로 찍을 때 거울 속에서는 꽃이 피어 있는데 거울 앞에 있는 꽃은 시들어 있는 이런 사진을 내가 바꿔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보는 사진이, 이게 이제 아이들하고 집에서 노는 거. 이렇게 아이들하고 도플갱어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아이들하고 집에서 파노라마를 선택을 해서 찍어보는. 자, 이렇게 가고 서요. 얘가 이동해, 서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동해 가.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한 장에 이 사진이 나오는 이런 거. 이제 좀 이해는 하셨죠? 찍을 수는 있겠죠? 한번 찍어보시고 파노라마 사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고, 쌍둥이 사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게 거울 속에 비친 거라든지 그림자 속에 비친 이런 사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풍경 사진도 한번 파노라마로 한번 담아 보시고, 그래서 가로 풍경, 세로 풍경 요런 그렇게 해서 한 4가지 파노라마로 4가지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또 재밌는 거는 스마트폰 안에 뭐가 있냐면 이 파노라마 기능 말고도 이제 이 하이퍼랩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하이퍼랩스. 아이폰에서는 타임랩스라는 건데, 이 시간의 흐름을 찍는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동영상이나 사진 중에 자동차 빗줄기만 보이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일출 해 뜨는 모습이 쫙 막 흘러가는 이런 시간의 흐름에 보인다든지, 해가 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주인공은 서 있는데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막 지나가는, 막 안개처럼 지나가는 이런 모습,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퍼랩스로 찍을 수 있는 동영상이에요.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들어온 거죠. 이게 영상 편집으로 생각을 하면 고가의 장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하이퍼랩스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퍼랩스 기능을. 그러면 이 하이퍼랩스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촬영하게 되면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이 하이퍼랩스. 그래서 하이퍼랩스는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이제 요게 있어요. 기본은 보통 오토로 놓고 찍어요. 오토로 놓고 찍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배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5에다 놓으면은 역동적에 움직이는 사람을 찍을 때 이게 다 조절이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 그다음 15는 구름, 30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 60은 일출이나 일몰 찍을 때 이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 쭉 옆으로 왼쪽으로 하면 달이 떠 있는데, 15는 밤에 속도가 빠른 대상을 찍고 싶을 때, 45는 자동차의 불빛만 보일 때, 빗줄기처럼 보일 때, 300은 밤하늘의 궤적, 별 궤적이 보일 때, 이런 걸 찍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토로 놓고 제가 만약에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올라가는 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촬영 시간이에요.
근데 왼쪽에는 이 플레이 시간이에요. 안 올라가죠. 촬영 시간 올라가는데 플레이 시간은 올라가질 않아요. 예, 이렇게 해서 플레이 시간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속 찍게 되면,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속 찍는데 이제서야 2초 정도 된 거예요. 한 15초 만에 2초, 이렇게 오토로 놨을 때, 그러면 요 2초를 보게 되면 이제 한번 3초 정도까지만 놓을게요. 자, 보면 어떻게 되냐? 영상 자체가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거예요. 지금 뒤에 밖에 지나가 차 보이죠? 엄청 빠르게 지나가죠. 40초 정도 찍어서 3초가 나왔으니까 40초의 흐름을 3초 만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엄청 빠르게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찍는 게 하이퍼랩스인데, 이 하이퍼랩스 영상을 한번 보면 이제 일반적인 영상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별의 궤적, 이런 걸 찍을 수가 있는 게 하이퍼랩스인데, 이건 밤하늘에 완전 까말 때, 완전 까말 때 이제 밤에 켜놓는데, 요거를 어떻게 찍냐면 30초에 1초예요. 예. 30분에 2초. 30분 동안 찍어야 2초밖에 안 나와요. 예. 2초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는 밤에 2시부터 한 4시까지 찍어도 2시간 찍어봐야 몇 초예요? 8초. 예. 그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00에 놓고 찍을 때. 밤 아까 했을 때 300에 놓고, 요 하이퍼레스 놓고, 요 기능을 300에다 놓고, 300.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별 궤적이. 이런 게 찍을 수가 있고, 별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이렇게 구름 흐르는 거. 요즘 구름 많은데 이 구름이 순간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아주 예쁜 구름이 있는데 없어져. 이게 하이퍼레스로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구름의 흐름이. 이런 식의 구름.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찍는 건 이런 거. 하이퍼랩스로 이게 종전걸음하고 인형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영상. 자, 이제 하이퍼랩스로 쫓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 사람이 어떻게 가냐? 이렇게 천천히 가요. 이 뒤에 찍는 사람도 천천히 가는 거고. 나중에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게 하이퍼랩스. 요런 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면, 나오는 영상만 보면 되게 신기해하죠. 요런 영상, 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상들, 이 사람이 노가다인데 완전히 이렇게 찍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서 이런 영상이 나오게끔 찍는 거예요. 예, 이런 게 하이퍼랩스, 시간의 흐름. 많이 보죠,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영상이 찍는 게 이제 하이퍼랩스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영상들, 이런 빗줄기 나오는 거, 이런 게 이제 하이퍼랩스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예, 뭔가 다르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서 하셔야 될 일이 연습을 하시는 거죠. 스마트폰을 좀 카메라를 다양한 모드로 찍어보는데, 인물 사진 모드도 한번 해보고, 파노라마로 이런 다양한 기능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로도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시고 해서 연습을 해서 이제 톡방에 한번 본인이 찍으신 어떤 사진이나 영상들을 한번 올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7월 1일 날 왔을 때 한번 선생님들이 같이 찍어보세요. 7월 1일이 맞나요? 네, 7월 1일 날 그렇게 와서 사진을 이제 영상도 보고 같이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찍은 그 미션 한번 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